야간 교대 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4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막 넘어선 오전 12시 15분을 가리켰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난 택시 안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직한 클래식 음악 소리만이 채우고 있었다. 운전기사 민우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사내였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 지 3년째. 이제는 밤거리의 풍경이 낮보다 더 익숙했다. 피로가 어깨를 짓누를 때쯤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골목 앞에서 한 여성이 손을 흔들었다. 문을 열자 밤 공기와 함께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차 안으로 확 밀려 들어왔다. 은은한 자스민 향에 세련된 우디 향이 섞인 결코 흔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향이었다. 평창동으로 가주세요. 성북동 방향으로 돌아서 정릉 터널 쪽으로 가시면 빨라요. 낮고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목소리였다. 민우는 룸미러를 통해 슬쩍 뒷좌석을 살폈다. 여인은 40대 초중반으로 보였다.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칼 아래로 드러난 목선이 우아했다. 몸의 실루엣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실크 소재의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군더더기 없이 철저하게 관리된 매력적인 몸매와 특유의 당당한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볍게 걸친 트렌치코트 사이로 보이는 가느다란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부유함과 여유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다. 네, 손님. 말씀하신 경로로 모시겠습니다. 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평소 수많은 승객을 태웠지만 이 여인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격이 달랐다. 맹목적인 욕망이라기보다는 도저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강렬한 매혹에 사로잡히는 기분이었다. 택시가 영동대교를 건너 강북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룸미러로 시선이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주기적으로 차 안을 비출 때마다 뒷좌석에 앉은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다리를 꼬고 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잘 가공된 조각상 같았다. 원피스 자락 사이로 드러난 매끄러운 다리 라인과 움직일 때마다 미묘하게 변하는 몸의 곡선이 민우의 심박수를 높였다. 정신 차리자. 그냥 승객일 뿐이야. 민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한번 자극된 상상력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저런 완벽한 여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은,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밤의 어둠은 인간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동경과 욕망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때 창밖을 보던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룸미러를 통해 민우의 눈과 그녀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쳤다. 민우는 당황해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그를 붙잡았다. 그녀는 불쾌해하는 기색 대신 입가에 아주 미미한 알아채기 힘들 정도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기사님. 아, 네. 죄송합니다. 앞을 보느라. 아니요, 괜찮아요. 차 안향기가 좋아서요. 보통 택시들은 담배 냄새나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여긴 참 깔끔하네요. 그녀의 칭찬에 민우는 귓가가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승객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는 게 느껴지네요. 운전도 참 부드럽게 하시고.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시트를 깊숙이 베고 기댔다. 그 동작에 따라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가 다시 한번 긴장감 있게 도드라졌다. 민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릴까봐 조마조마했다. 택시가 성북동의 한적한 주택가 도로로 접어들자
주변은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차량도 드물어졌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며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 더 사적인 영역으로 흘러들어갔다. 이 시간에 이 한적한 길을 운전하면 가끔 무섭거나 외롭지 않나요? 여인이 먼저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고요함이 좋습니다. 세상이 다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있는 기분도 들고요. 손님 같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있습니다. 민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답했다. 나 같은 분이라. 여인은 그 말을 가만히 음조렸다. 겉보기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밤이 되면 누구나 외로워지기 마련이죠. 돈이 많든 적든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이 묻어 있었다. 부유함 뒤에 숨겨진 정서적 허기짐이 민우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 순간 민우는 그녀가 먼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나약한 인간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연민은 그녀에 대한 매혹을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민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죠. 오늘처럼요. 그녀가 말한 위안이 단순히 부드러운 운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과의 대화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민우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차 안의 온도가 몇 도쯤 올라간 것 같은 기묘한 열기가 감돌았다. 마침내 택시는 평창동의 높은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춰섰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이 그녀가 속한 세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매터기가 멈추고 요금이 표시되었다. 하지만 여인은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다 왔습니다, 손님. 민우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불빛이 제대로 비치는 곳에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다. 약간 풀린 듯한 눈빛과 붉은 입술이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여인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민우에게 건넸다. 요금의 몇 배는 좋게 되는 금액이었다. 민우의 손가락이 지폐를 받는 순간 그녀의 부드럽고 차가운 손가락 끝이 민우의 손등을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짜릿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그녀는 차 문을 열지 않은 채 민우를 가만히 응시했다. 기사님, 혹시 시간이 좀 더 되시나요? 집에 혼자 들어가기가 영 적막해서 그런데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친절일까? 아니면 은밀한 초대일까? 민우의 머릿속이 거세게 소용돌이쳤다. 거대한 저택의 문 안쪽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과 은밀한 제안에 욕망이 세차게 요동쳤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서스펜스가 온몸의 감각을 깨웠다. 민우의 손등에 남은 그녀의 온기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쉽게 가시지 않았다.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민우의 귀에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평창동의 높은 담벼락은 평범한 택시기사인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성벽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성벽의 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그를 초대하고 있었다. 민우의 이성은 어서 미터기를 끄고 다음 손님을 찾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눈앞에 있는 그녀의 매혹적인 실루엣과 깊은 눈동자는 그 모든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켰다.
실크 원피스 위로 우아하게 흐르는 그녀의 몸의 곡선은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왔다. 손님이 타주시는 차라면 거절하기 어렵겠네요. 민우의 입에서 마침내 대답이 흘러나왔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다. 여인은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먼저 문을 열고 내리자 민우도 차의 시동을 끄고 뒤따라 내렸다. 밤하늘의 달빛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세련된 옷차림을 비추었다. 그녀가 리모컨을 누르자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두 사람은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택의 내부는 외부보다 훨씬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과 은은한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정체 모를 고가의 미술품들이 불 꺼진 거실에서 기묘한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다. 불은 켜지 말아줘요. 밤에는 눈이 아파서 거실 스탠드만 켜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현관 옆에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을 켰다. 주황색의 따뜻하고 어두운 조명이 거실을 채우자 사방에 긴 그림자들이 드리워졌다. 그 아늑하면서도 밀폐된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극 한계까지 끌어올렸다. 잠시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금방 준비할게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고급 가죽 소파를 가리켰다. 민우는 어색하게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몸이 깊숙이 파묻히는 느낌이 생경했다. 잠시 후 트렌치 코트를 벗어던진 그녀가 주방에서 2개의 잔을 들고 걸어 나왔다. 코트를 벗은 그녀의 모습은 차 안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었다. 타이트하게 피트되는 네이비 원피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와 대조적인 골반 라인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다져진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몸매는 40대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다가와 민우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소파가 가볍게 내려앉으며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녀가 건넨 잔에는 따뜻한 홍차가 담겨 있었지만 민우의 눈은 잔이 아닌 그녀의 붉은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다. 제 이름은 연희예요. 서연희. 그녀가 먼저 통성명을 건넸다. 강민우라고 합니다. 민우 씨, 아까 차 안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해요? 누구나 밤이 되면 외로워진다는 말. 연희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몸을 돌려 민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 스탠드의 주황색 불빛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해요. 남편은 1년 중 대부분을 해외 지사에 머물고 있죠. 사람들은 내가 가진 부를 부러워하지만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채 홀로 늙어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들은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외로움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민우는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여인의 결핍을 자신이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착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연희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민우의 무릎 위에 얹어졌다. 차 안에서 느꼈던 스침과는 다른 확실하고 묵직한 접촉이었다. 민우는 숨을 멈추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민우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었다. 민우 씨는 참 정직한 눈을 가졌네요. 나를 보는 그 눈빛 싫지 않아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네. 그녀의 얼굴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자스민 향수가 민우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민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와 은밀한 유혹은 평범한 기사로 살아온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민우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 너머 거실 구석에 있는 거대한 장식장 위로 향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반짝이는 빨간색 작은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의 전원 불빛이 아니었다. 렌즈의 초점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정교하게 숨겨진 폐쇄회로 CCTV 카메라였다. 민우의 머리에 차가운 얼음물이 쏟아지는 듯한 충격이 일었다. 카메라의 방향은 정확히 그들이 앉아 있는 소파를 향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 거실 맞은편, 벽면의 거울 뒤편, 그리고 천장의 조명 틈새에도 미세한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이 숨어 있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거실은 마치 잘 짜인 스튜디오처럼 사방에서 촬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연희는 그의 변화를 눈치챈 듯 생긋 웃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왜 그래요, 민우 씨? 어디 불편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이제 민우에게는 그 목소리가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소리처럼 들렸다. 민우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물렸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현기증이 좀 나서요. 민우가 거리를 두자 연희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묘한 낭만과 열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서늘한 서스펜스만이 거실을 채웠다. 현기증이라 눈치채지 말았어야지, 민우 씨. 연희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며 한쪽 다리를 꼬았다. 실크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치명적인 덫처럼 보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자 거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방금 전까지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던 모습이 실시간 화면으로 나타났다. 화면 하단에는 타임코드와 함께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내 남편은 아주 의처증이 심한 인간이에요. 나를 이 집에 가두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른 남자와 엮여서 파멸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받아보고 싶어 하는 변태적인 취미가 있어. 이 카메라들은 남편이 설치한 게 아니라 내가 설치한 거예요. 남편에게 청구할 거액의 이혼 위자료 소송용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민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밤마다 한적한 곳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들을 유혹해 이 집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다. 만약 자신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에게 거칠게 달려들었거나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면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그녀의 완벽한 기획소송의 도구이자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증거가 되었을 터였다. 당신은 참 운이 좋네요, 민우 씨. 다른 사람들은 대개 2단계까지 오기 전에 무너졌거든. 연희는 차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민우의 지갑을 슬쩍 보더니 수표 몇 장을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비밀 유지 비용이에요. 오늘 밤 있었던 일은 그냥 꿈을 꾼 걸로 해요. 나가봐요. 저택의 철문이 닫히고 민우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쫓기듯 나왔다. 평창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 내려와 자신의 택시에 올라탄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여전히 그녀가 남기고 간 자스민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다. 치명적일 만큼 매혹적이었던 그녀의 몸매와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음모. 밤이 만들어낸 신기루는 한 남자의 인생을 삼켜버릴 뻔한 위험한 서스펜스였다.
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미터기를 켜고 다시 어두운 서울의 밤거리로 차를 몰았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지나간 악몽의 파편들처럼 뒤로 밀려났다. 밤은 깊었고 그가 돌아가야 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새벽녘에 서서히 밝아오는 푸른 하늘처럼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평창동의 그 기묘한 밤이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흘렀다. 민우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흘러갔다. 여전히 자정이 되면 교대 근무를 시작했고 불이 꺼진 서울의 도심을 목적지 없는 유령처럼 배회했다. 하지만 민우의 내부는 무언가 미세하게 균열이 가 있었다. 택시 뒷좌석에 승객이 탈 때마다, 특히 여성 승객이 탑승해 문을 닫을 때마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룸미러를 보는 버릇이 생겼다. 은은한 자스민 향, 실크 원피스의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사방을 감시하던 붉은 카메라 렌즈의 불빛이 불쑥불쑥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녀가 건넨 수표는 차마 쓰지 못하고 지갑 깊숙한 곳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기묘한 현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물이자 일종의 면죄부 같았기 때문이다. 기사님, 종로 3 가요.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거친 사내의 목소리에 민우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흔들며 잡념을 털어내려 애썼다. 그 여자가 말한 대로 그것은 단지 밤이 만들어낸 한 조각 꿈일 뿐이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매일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단한 운전을 버텨낼 수 있었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게 낀 목요일 새벽이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강변북로를 조심스럽게 달려 마포구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민우는 잠시 캔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치익. 라디오의 주파수가 잡음과 함께 흔들렸다. 그때 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약 등도 켜두지 않았고 문도 잠가두었어야 했는데 민우의 실수였다. 깜짝 놀란 민우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시트에 들이닥치듯 앉아 있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지금 운행 중이 아닙니다. 교대 시간이라서요. 민우가 정중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남자는 내릴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천천히 마스크를 벗으며 민우를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매서운 눈매와 깔끔하게 정돈된 수염이 인상적이었다. 옷차림 역시 언뜻 봐도 고가의 맞춤 정장이었다. 강민우 씨 맞지? 남자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민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이신가요? 남자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대시보드 위에 툭 던졌다. 봉투가 벌어지며 몇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일주일 전 평창동 저택 앞마당으로 서연이와 함께 걸어 들어가는 민우의 모습, 그리고 저택 내부에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서연이가 설치했다던 그 카메라의 앵글과는 다른 완전히 외부에서 망원 렌즈로 포착한 듯한 구도였다. 내 아내가 친절하게 차를 대접한 모양이더군. 남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가 바로 서연이가 말했던 의처증을 가졌다는 그 부유한 남편이었다. 민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을 모셔다 드렸고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 남편은 의외로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서연이의 장난감들,
그 카메라 녹화본은 이미 내 손에도 들어왔으니까. 자네가 겁을 먹고 도망치듯 나온 것도 다 봤지. 자네는 내 아내의 그 완벽한 몸매와 노골적인 유혹 앞에서도 선을 넘지 않은 몇 안 되는 정직한 인간이더군. 아니면 눈치가 빨랐거나. 남편은 담배를 꺼내 물려다 민우의 차 안을 흘등 보고는 다시 집어넣었다. 내가 자네를 찾아온 건 자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야. 거래를 하러 왔지. 거래라니요? 저는 그냥 택시 기사일 뿐입니다. 내 아내는 지금 아주 치밀한 연극을 꾸미고 있어. 나를 파멸시키고 내 재산의 절반을 뜯어내기 위해 매일 밤 덫을 놓고 있지. 하지만 말이야, 연극이 성립하려면 확실한 주연 배우가 필요해. 자네처럼 정직하게 도망친 인간 말고 끝까지 가는 인간. 남편이 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서연이 못지않은 거대하고 차가운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서연이는 한번 타겟으로 삼은 인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조만간 자네에게 다시 연락이 갈 걸세. 자네를 완벽하게 감아주기 위해서 말이지. 내 제안은 간단해. 다음번에 그녀가 자네를 부르면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리고 이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입에서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오라고. 남편은 대시보드 위에 초소형 녹음기와 함께 서연이가 주었던 것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액의 수표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걸 받으면 자네는 이 지긋지긋한 심야 운전을 평생 안 해도 돼. 어떤가? 내 아내의 금의 매혹적인 몸을 온전히 취하면서 인생을 바꿀 돈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민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 부부의 거대한 전쟁 사이에 자신이 완벽한 말로 끼어버린 형국이었다. 서연이의 매력적인 실루엣과 유혹은 분명 민우의 깊은 본능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거기에 남편이 제시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까지 더해지자 민우의 이성은 급격하게 흔들렸다. 한 번만 눈을 감고 그들의 연극에 동조해주면 빚으로 가득한 자신의 비루한 현실을 단숨에 청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방에서 자신을 찍어내릴 카메라들과 이 부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서늘함이 등 뒤를 엄습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민우가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